이 클래스 넷을 활용한 협동학습 프로그램 예시 이거는 원래 저하고 이제 원광대학교의 문경수 교수님이 이제 같이 좀 지금 현재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발표 자료도 네, 원래 같이 만들고 이랬는데 대표로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박종효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학급의 문화를 조금 더 서로 이제 도와주고 이제 협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고서 얘가 뭐 공격적이냐 안 공격적이냐 또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뭐 줄이는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학급의 문화를 만드는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자료집에 보시면 13쪽에 거기 뭐 우정, 인기, 친사회성, 대인관계 공격성, 외연적 공격성, 대인관계 피해, 외연적 피해, 사회적 선호 뭐 이런 이제 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토대로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 또는 학급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협동학습 상황에서 자리 배치를 한다든지 이제 조별 활동에서 조 구성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뭐 협동학습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막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뭐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겨울에 저희가 좀 심화 프로그램에서 더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협동학습이 이제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협동학습의 이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점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학습에 유형해서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동학습에 이제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협동학습이란 개념은 아마 대략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공동의 학습 목표가 있고 그거를 여러 명이 이제 협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함께. 그랬을 때 그러면 협동학습의 반대말은 협동하지 않는 거냐, 뭐 비협동이냐,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별학습은 각자 그냥 제 속도대로 이제 하는 거죠.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호작용을 지금 가정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협동, 경쟁과 개별학습이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협동학습과 경쟁학습 두 가지를 놓고만 봤을 때 두 개의 공통점은 어떤 사회적인 그 상호 의존성을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것과 이 반대 사람이 하는 것이 서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협동학습은 내가 잘하면 내 친구도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못하면 우리 조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아서 이게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로 같이 가고 마이너스면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경쟁학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못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열을 정해서 우열 관계를 이제 나눈 다음에 가장 잘한 사람 몇 명만 소수의 몇 명만 뭐 A를 준다든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 구조를 가진 학습을 경쟁학습이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학생들에게 너네는 왜 이렇게 뭐 너 생각만 하냐? 그리고 뭐 너가 가진 거를 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본인 것만 이렇게 꽉 쥐고 뭐 이렇게 움켜쥐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개념을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 그거를 내 친구들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지 않다. 나만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개인적인 특성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급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교사가 자, 이 문제를 누가 제일 먼저 맞추나 보자. 그래서 걔한테만 보너스 점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경쟁을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에서 경쟁을 더 많이 시키고 조장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근데 긴장감이나 뭐 부담감이 이제 학생들한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학생이 협력적인 특성을 많이 갖는 학생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그러면 그 특성이 이렇게 발현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어떤 학생이 경쟁 지향적인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반 선생님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면 그 학생은 어쩔 수가 없이 자기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을 이제 하는 거 안 하는 게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좋고 나쁘고 얘는 협동적이고 안 협동적이고 이것에 의해서 그게 이제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의 목표 구조 자체를 서로 협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육적으로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작게 보면은 사실 학급 안에서의 협동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급에서만 협동학습이 뭐 잘 이루어지는데 그 학교의 교사와 교사는 되게 경쟁적일 수가 있고 또 교장 선생님과 뭐 교직원 간의 관계는 전혀 협력이 뭐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학교 자체가 협력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학급에서 하는 협력적인 어떤 활동들이 그 일관되게 지금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 아까 박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뭐 우리가 명시적 교육과정도 있지만 암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배우는데 우리 맨날 조별 활동하고 뭐 서로 이렇게 협력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뭐 경쟁을 한다거나 이게 비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은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도 하고 이중적인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아, 나도 협동학습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경험이 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한 조를 4명, 5명으로 이제 구성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별적으로 자 각자 5명한테 이 과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별 활동이나 협동학습을 하는 이유는 그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5만큼의 만약에 조를 편성했는데도 여전히 결과가 5다 하면 굳이 조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장점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은 조별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거의 혼자 뭐 하는 거에 그냥 산술적인 합 정도의 결과만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잘 그게 기능이 잘 되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아주 고도로 잘 그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성과나 또 학습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어진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요건 거예요. 약간 사이비 그 집단 같은 경우에서 차라리 이거는 그렇게 집단으로 안 했으면 더 난데 오히려 각자가 뭐 100% 발휘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거를 좀 숨기고 그러니까 조별 활동의 결과물 자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경우. 왜 이렇게 될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요 다음에 얘기할 요 5가지가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5개잖아요. P, I, G, S, F. 그래서 그 이제 돼지 얼굴을 통해서 보통 요거 5개를 좀 하면은 더 쉽다 해가지고 이제 저런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뭐 P는 파지티브 인터디펜던스 해가지고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그렇죠? 서로 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이 사람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 I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터빌리티에서 개인적 책무성. 협동학습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괜히 이렇게 묻어가는 애가 있지 않을까.
무임승차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만 살짝 얻는 거. 이게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G는 그룹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술. 아니, 집단 평가죠. 집단 평가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S가 소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협동학습에서는 학습의 목표도 정하지만 사회적 기술의 목표를 하나씩 정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는 뭐 수학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몇 개 이상 내가 완벽하게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술에는 서로 공감하는 거를 연습해 본다. 이렇게 학습 목표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서로 협력해라만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잘 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연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도록 평가지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F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해서 면대면 상호작용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런 5가지 요소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협동적인 그 효과가, 협동학습을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경우들이 있고, 협동학습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해서 제가 A, B, C, D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협동학습을 하면은 그냥 조를 이렇게 편성해놓고 애들만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냐, 교사는 조금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대로 협동학습을 하려면 수업 전,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는 순간, 수업 이후에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파악한 기반 위에 조를 편성한다든지 진행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수업 목표를 정한다거나 뭐 집단 크기를 정하고 역할을 정하고 자리 배치하고 과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약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몇 분 선생님들 모시고 좀 의견을 먼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의견을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반에서 그 뭐 조를 편성한다거나 이제 자리 배치하실 때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이나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를 편성한 이제 결과 중에 이제 사례 중에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사례는 요거 말씀해 주신 아마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클래스넷을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공격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외연적 공격성도 높고 뭐 대인관계적인 공격성도 높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누군가랑 조로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같은 조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이론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무작위로 했을 때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끼리의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나 조금 우리 뭐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조를 편성하는 게 그러니까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그 학생을 반에서 갈등을 잘 일으키지 않고 공격성이 낮은 학생, 그 결과에 의해서, 또 그 옆에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 또 뭐 이런 학생들,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면서 뭐 인기가 좀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같은 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경우에 좀 뭐 효과를 봤다라든지,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높은 학생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은 좀 얌전한 여학생하고 짝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같은 조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은 되게 반응적 공격성이 이제 높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얌전하고 괜찮았는데 뭔가가 이렇게 자극이 오면은 심하게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공격적인 학생들하고 더 심하게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 배치라든지 뭐 집단의 크기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본인의 이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해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실험도 해보시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볼 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편성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각 조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뭐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탐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20분, 그러면 40분? 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에서 이제 교사는 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아까 여기 마지막 부분이 교사가 학생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뭐 사회적 기술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교사의 개입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뭐 개입을 하기도 하는 것. 이런 거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조별로 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축하를 하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더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다양한 종류의 척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워크숍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지금 이제 협동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협동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사실 학습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 반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를 굉장히 누구나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뭐 또래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학급의 분위기를 좀 협력적으로 만드는데 이 클래스넷의 결과를 이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